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부의 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고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정부 지출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논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했는데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없지만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추측을 해보는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가 추측해보는 것은 125페이지의 애덤 스미스의 국보론에 대해서 저자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에서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노벨상 경제학자 수상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790년에 사망했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유언으로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도 노벨은 1833년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노벨상 경제학을 수상할 수 없지만, 만약 애덤 스미스가 1896년 이후 출생자라면 경제학상을 받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보론을 통해서 지대는 언제 올라가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소득이 늘어날 때, 경제가 성장할 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때라고 답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할 때 지대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토지 소유권만을 의미하지만 주택가격은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인당 GDP가 2배 이상 상승하던 시기에 주택가격 또한 폭등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환위기, 닷컴버블 붕괴,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주택가격 또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은 바로 1991년 이후 지속된 경기 둔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본의 GDP는 1991년 이후 1995년까지 상승을 하고 이후 장기간 박스권 흐름을 유지합니다. 일본 GDP의 연간 성장률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1995년 이후 GDP 증가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7년까지 과거 일본의 주택 버블처럼 버블이 형성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지만 이후 GDP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그림의 푸른색 선으로 표시된 주택가격도 결국 전고점을 회복하고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DP 증가율이 높은 구간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속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대로 주택가격은 GDP가 증가해야 상승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며,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은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GDP가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장기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991년 이후 그림의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대부분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가계부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의 가격 상승에 부채의 증가 또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국가의 GDP가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마저 감소한다면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2월 3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2019년 부동산 전망,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처럼 폭락할까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당시 영상에서 저희 주장은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그리고 금리 관계를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만약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폭락하려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제 위기가 도래해야 하고, 1990년 이후 일본처럼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중요한 산업을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내어주면서 GDP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야만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더 늘려 우리나라 반도체, 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이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로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은 일본과 다르게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 못 보신 분은 확인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부의 인문학의 저자인 우성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여 제가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본 부동산에 대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 아닌 저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부의 인문학의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하나만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20분 이상으로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궁금해하시는 앞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의 주택을 반드시 사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도시 어느 동네 부동산이 뜰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의 인문학에서 설명하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홍보의 목적도 아닙니다. 책의 저자인 우성님께 선물을 받아서 읽어본 후 제작한 영상이고요. 출판사로부터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 또한 반드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